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종잣돈이 있어야 하지만 건강에 대한 투자는 땡전 한 푼 없어도 2다리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도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걷는 것만큼 좋은 건강 투자는 없습니다.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걷기만으로도 어지간한 병들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대부분 알고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건강 프로그램 중 하나인 KBS 생로병사의 비밀은 지난 20여 년간 걷기를 주제로 한 방송이 약 22편입니다. 그만큼 걷는다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서울 보라매공원으로 자주 산책을 나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일조차도 걷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걷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않는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지도 않는다면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수동 작업들은 전부 기계 작업으로 바뀌었고 걷는 대신에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현대인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계도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쓰는데 사람 몸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질병관리청 통계 중에서 걷기 실천율 통계 페이지입니다. 2008년 50.6%에서 2020년 37.4%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걷기 실천율은 25%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먼저 하는 건 헬스장을 등록한다거나 특정 운동시설에 가는 게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보통은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한다, 특정 공간을 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걷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서 걸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간단하게 20분 정도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듯 일상 속에서 걷기를 한다면 적어도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을 쓰지 않아서 아플 일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기 때문에 햇빛을 보는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적어집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혈중 칼슘과 농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건강을 돕는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뼈에 좋다고 하는 멸치를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혈압이나 혈당, 세포 증식, 근력, 면역 기능 등에 관여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감소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식욕, 수면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아울러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는 굳이 영양제를 먹지 않더라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허수아비처럼 서 있기만 해도 비타민 D를 가질 수 있는데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기를 병행해준다면 한마디로 일석이조, 꿩 먹고 알 먹기, 가재 잡고 도랑치기가 아닐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걷기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도대체 걷는 것으로 무슨 병을 고친다는 것일까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당뇨 환자는 약 13%, 7명 중 1명이며 고혈압은 29%, 3, 4명 중 1명이고 비만은 약 38%, 10명 중 4명 정도입니다. 30세 이상의 대략 절반인 48%는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질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약을 복용하거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이다 보니 크게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혹시 외눈박이 원숭이 섬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떠한 섬에 눈이 하나인 원숭이들만 모아놨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원숭이들밖에 없는 섬인 거죠. 여기에서 눈이 정상적으로 2개인 원숭이를 한 마리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들은 자기네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쟤 좀 봐, 눈이 2개나 있어, 아 징그러워 라고 수군거릴 것이고, 눈이 2개인 원숭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면서 자신의 눈 하나를 스스로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현대인들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가 이 나이에 이 정도 혈압은 당연한 거야, 나이가 들면 살찌는 게 당연한 거지 등등의 이유로 자신의 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병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오래도록 자신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누적된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인병이 있는 게 정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계단 오르기로 허리 통증을 극복한 사례, 등산으로 척추 협착증을 극복한 사례,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성인병을 극복한 사례, 뇌졸중과 암 같은 병을 극복한 사례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겪는 비슷한 2가지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무개 씨는 49세이며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당뇨, 혈압 수치가 모두 경계치에 왔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도 차를 쓸 일이 없는 날에는 빠른 걸음으로 회사까지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km씩 약 1시간 10분 정도 주에 5일씩 항상 걸어왔습니다. 5년간 이렇게 걸어온 결과 혈당은 정상 수치로 내려왔고 체성분 검사에서 골격근량은 굉장히 높게 측정됐습니다. 또한 혈관은 30대 혈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양땡땡 씨는 58세입니다. 역시나 고혈압, 지방간과 함께 당뇨의 직전 단계까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간은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좋지 않았고 콜레스테롤까지 있었습니다. 주에 5일씩 하루에 1시간 반가량 걸어왔습니다. 1년 만에 12kg의 체중이 감량했고, 체중이 감량되다 보니 어느 순간 허리 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체중이 감량됨으로써 다른 안 좋은 수치들까지 정상화가 됩니다. 이 두 분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걷기 운동으로 정상화가 되는 것은 물론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직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인병은 만성적인 질환이며 이 질환은 모든 다른 병들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성인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나중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이 있는 상태라도 걷기 운동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걷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과연 많이 걷기만 한다고 해서 몸이 튼튼해지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과거급제를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꼬박 2-3주에 걸쳐서 걸어가기도 했는데 만약에 무작정 걷기만 해서 무병장수가 가능하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40대였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걷기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진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걷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운동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고 부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 걷는 자세를 체크해야 됩니다. 앞모습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옆모습의 경우 등이 굽게 걷고 있지 않은지, 상체가 앞으로 쏠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하며 몸은 꼿꼿하게 잘 세운 상태로 걸을 때는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에 3단계로 디디며 걸어야 합니다. 이때 팔은 보행 속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걷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허벅지 근육과 몸 근육의 코어 근육,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 등 하체의 근력이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걷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근육 운동을 하기 힘드시다면 걷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근육은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걷고 싶은 분들은 근육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육 운동이 하기 귀찮다거나 할 수가 없다면 계단 오르기도 효과적으로 하체 근육을 붙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발목과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져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증이 발생한다면 당연하게도 걷는 자세가 더욱더 틀어져서 더 큰 통증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무중력 트레드밀이나 수중에서 걷는 연습을 한다면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고 근력과 균형 감각, 심폐 기능 등 여러 인체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다면 근육으로라도 관절 바깥쪽에서 잘 잡아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은 노화가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큰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데, 걷기 운동으로 통증을 느낀다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자신에게 맞는 걷기 운동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계속 걷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더욱 심해진다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그 상태로는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운동을 찾아보던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걷는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걷기 운동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병들은 고칠 수 있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